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경황쌤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3교시 문제 C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절차는 시험장 환경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을 더블클릭하세요. 더블클릭. 그 다음에 수험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번호만 입력을 합니다. 시험장에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수험표, 신분증, 볼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지참해 가세요. 네,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표에 시험장, 시험일시, 그리고 고사실, 좌석번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수험번호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고 수험표 들고 가셔서 수험표 보고 수험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비활성화 되어집니다. 문제지를 배포하는 시간인데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보니까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네, 과목별 문제지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진행 절차 생략할게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엑셀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 더블클릭합니다. 자, 배포받은 문제지 보면 모든 과목이 공통으로 수험자 유의사항은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고정적으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저장하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요. 네, 인터넷 과목만 수험번호 하이펀 성명 하이펀 인터넷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주기적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FM적으로는 10분 단위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 로그인하는 그 화면 그 프로그램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져요. 우측 상단에 있는 답안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답안 전송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저장 전송되어진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되어진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파일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엑셀 빠른 실행 화면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한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네, 다른 힘으로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은 단축키, 기능키 중에 제일 큰 숫자는 F12번 기능키입니다. F1부터 F12 있죠. F12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다른 힘으로 저장되어 생제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더블클릭한 다음에 안에 파일 이름에다가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이름 요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답안 파일이 뚝딱 저장이 되어집니다. 답안 저장되어진 부분, 네, 왼쪽 우측 그러니까 위쪽 단에 제목 표시지를 보면 저장된 답안 파일명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과목 단위별로 답안 작성 요령 요구사항이 틀려요. 엑셀에서는 네,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서 두 가지, 모든 작업 시트의 A 열너비를 1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과, 그리고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인데요. 자, 요 절차 공식화 하셔서 따라하세요. 2016 버전은 기본적으로 엑셀 실행되어진 창에서는 시트가 1개 있으니까 요 동그라미 플러스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르세요. 2번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시트가 총 3개가 됩니다. 4개 아니고요, 3개 시트만, 네, 요렇게 삽입되도록 하고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트 3까지 연속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왼손이 Shift 키를 눌러주고 마우스로 시트 3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시트가 3개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A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을 해서 열너비 대상자 실행되어지면 기본값 8.38을 1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3개의 시트에 A 열너비를 1로 수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작업에 표사직 작성 및 값계산 부분에 네, 조건, 동그라미 조건 7개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에 보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요.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꼴을 수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기본 글자의 크기는 11이기 때문에 얘는 네,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시트 1에서부터 시트 3까지 선택되어진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 박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시트의 모든 셀이 선택돼요. 해당 셀의 모든 셀이 선택되면 해당
글꼴 홈탭의 글꼴 그룹의 글꼴 입력 상자의 글꼴을 직접적으로 굴림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서 수정하시면 빨라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러면 모든 시트의 셀 글꼴이 굴림으로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모든 셀 선택 해제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왼쪽 하단에 있는 시트 탭 더블 클릭, 시트 1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1 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따닥 제2 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네, 엔터키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첫 번째 시트 제1 작업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1 작업의 문제지 내용을 보고 해당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 이 문제지는 하단에 있는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문제지 다운받아가지고요. 네. 프린터로 인쇄 A4 용지로 제가 문제지를 전환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배포해드리니까 인쇄하기 편하도록 네, 인쇄하셔가지고 종이 문제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집니다. 문제의 1작업의 구성 형태는 왼쪽 상단이 제목도형, 오른쪽 상단이 결제란, 그리고 B4에서부터 제14까지 영역의 데이터 입력이 입금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지를 보고요. 네, 데이터 입력 범위 B4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그 입력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문제지 배치를 제가 이렇게 네, 화면상에 입력하는 문제지 내용을 띄워놓고 입력 절차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 배치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종이 문제지 가지고 네,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4셀 예약 코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코드 엔터키. M 대문자 숫자가 2글자 이상 숫자 연속이면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에 넘버랑 키 눌러가지고요. 네,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가지고 0525 입력하고 엔터키. B 대문자 0611 엔터키. 오른쪽 하나 더 있어요. B0408 엔터. M0621 엔터. D0513 엔터. D0622 엔터. M0519 엔터. B0704 엔터. 설명이 빨라요 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천천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속도 네, 재생하면 재생속도 그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재생속도를 0.75배속으로 좀 느리게 하셔서 네, 설명을 들으시면 또박또박 많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네, 시청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내용 이렇게 입력합니다. 김재현, 송진아 엔터. 행사 구분 절차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네, 이거 입력은 여러분들 저렇게 입력하는구나 하시고 네, 요 입력하시면 돼요. 자, 첫 글자 입력하면 위에서 입력했던 거는 자동 채워지면 그냥 엔터키만 누르시면 돼요. 산 엔터, 회 엔터, 회 엔터, 엔터 됐고요. 네. 혹시 제가 급하게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오타가 있는 경우 네, 오타 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댓글로. 다연, 보현, 보 엔터, 문수 엔터, 다 엔터, 다 엔터, 문 엔터, 보 엔터. 3, 4 갈로꼬림 입력하지 않습니다. 행사 1 숫자 날짜 데이터는 숫자 키패드로 이용하는 게 빨라요. 2022 오른쪽 상단에 하나 빼기 있죠? 09-17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있죠? 네. 2022-09-18 엔터. 2022-09-04 엔터. 2022-09-11 엔터. 2022-09-18 엔터. 2022-09-24 엔터. 2022-09-25 엔터. 2022-09-03 엔터. 네,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약 인원 185 엔터. 140 엔터. 130 엔터. 350 엔터. 95 엔터. 85 엔터. 365 엔터. 300 엔터. 예약 코드
엔터. 두 줄 입력하는 게 두 개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계약금이 두 줄 입력하는 걸로 돼 있다. 그죠? 네. 오른쪽으로 조금 보내고. 자, 계약금 입력하고, 네. 줄바꿈은 Alt키 누른 채 Enter키를 누르셔야 돼요. Alt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약금에서 Alt 엔터 줄 바뀌어졌어요.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엔터키. 두 줄 입력하는 거 꼭 두 개 나와요. 그리고 심표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만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2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6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최대 예약 인원에서 제가 옆에 이거 숨겨져요. 저거 못 봤는데 요 예약 인원 란에 있는 G13셀에다가 최대 예약 인원을 입력합니다. 여기 H14셀에 입력하셔도 되긴 해요. 어차피 요 셀 병합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입력하든 여기 입력하든 상관없긴 해요. 네. 자, 어쨌든 요렇게 했고요. H14셀에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은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마우스로 꾹 클릭하니까 이 블록이 해제됐다. 네, 상관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연속 블록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블록 지정하고 입력하는 거는 요 마지막 행에서 엔터키 눌렀을 때 자동으로 다음 열의 첫 번째 선택 범위 그 셀로 이동되기 때문에 입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반드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약 인원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 그러면 줄 바꿈 됐고 순위 입력하고 입력 완료는 그냥 엔터키. 이렇게 갈로꾸름이 1, 2, 3 입력하지 않습니다. 함수 번호 구분 기호이기 때문에 입력 안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되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지를 보고 이제 조건의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편집 정보박사가 임의적으로 이제 명칭한 용어인데요. 문제 보면 7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7개 있어요. 이게 조건이고요. 여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6가지. 첫 번째, 테두리 설정. 테두리는 꼭 바깥쪽은 굵게 요 라인 굵게 돼 있고 나머지는 실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병합하는 거,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는 거 4군데. 그 다음에 X 대각 사전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요 오른쪽 끝에 한 칸 띄우고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하는 거. 그 다음 행높이 조정. 그리고 열너비 조정. 요렇게 조건의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위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요 펼치 버튼,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첫 번째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됐습니다.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설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조건에 있는 요 정렬이 있어요. 숫자 4개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정렬을 가운데로 현 상태에서 해버릴게요. 미리 당겨가지고. 자, 홈 탭에 맞춤해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요. 클릭. 그 다음 블록 해제하세요.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요 2개 라인,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가 굵게 돼야 돼요. 꼭. 그래서 B4부터 J의 12까지 B4부터 J12까지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거든요. 얘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는 거 B13에서부터 D13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왼손으로 꾹 누른 채 4군데 영역, 여기 B14부터 D14, F14, F14와 G13, I13 꼭 요 범위를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게끔 요거 하거든요. 자, 그 다음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4군데가 각각이 셀이 합쳐졌고 안에 있는 내용이 가운데 맞춤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13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 선택해서 X 모양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꼭. 자, 셀 서식 대화상자의 테두리 탭에서 우상향 좌상향 요거 누르세요. 클릭 하면 X가 돼요. 이렇게
X 모양 됐죠? 확인 클릭.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으로서 G 예약 인원과 계약금 범위명령 블록 지한 다음에 문제의 출력 형태가 꼭 보면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는 걸로 있어요. 그리고 1000단위 이상은 심표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예약 인원은 1000단위 이상 숫자값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범위 지정해서 홈 탭에 표시해서 요 심표를 눌러줘요. 심표 요렇게 하면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고 네, 오른쪽 정렬됐는데 요 부분이 숫자 데이터입니다. 숫자 데이터는 조건 1에서요. 네,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현재 외형상으로는 표시되어지는 형식에서는 오른쪽 정렬됐지만 홈 탭에 맞춤에서 보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오른쪽 정렬로 바꿔줘야 돼요. 오른쪽 맞춤을 클릭합니다. 요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절 1, 2, 3 행 머리글 1, 2, 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값은 추천입니다. 25 무난하거든요. 25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머리글 행머리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를 몇 개 행을 25로 지정했냐면 3개입니다. 빼주면 22 행높이 22 무난합니다. 네, 22로 지정하시고 확인. 자,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열너비 조절은 문제지를 보고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문제지하고 같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문제지를 인쇄를 하셔가지고 네, 종이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약 코드 좌우 여백 공간 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공간 네, 좀 더 넓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열과 열 경계선 약간 넓혀주면 돼요. 고객명 조금 더 넓게, 행사 구분 조금만, 네, 홀명 좀 더 넓게, 행사 일 좀 더 넓게, 예약 인원 조금만 넓게 됐고, 계약일 좀 더 넓게, 예약 인원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서 네, 조건의 편집이 끝났어요. 다음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조건 편집 7개의 요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미리 완성을 했고요. 미리 당겨가지고 두 번째 제목에 대한 네, 도형 제목 도형의 종류는 사다리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 하시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면 윗상단에 출력 형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면 이렇게 엘리에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B1 위에 이격간격 약간 있어요. 네. 자, 사일 탭의 도형은 사일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 단 정도 있어요. 사다리꼴 B1 위에서부터 이격간격, 그 다음에 G3의 너비 한 3분의 2 정도 너비, G3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됐나요? 네, 놓으세요. 네, 그리고 요게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해당 여기 요구 조건에 꼭 보면 그림자 스타일 적용하는 게 요구되어져요. 그림자. 네, 요게 바깥쪽 그림자인데 도형 삽입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클릭 그림자에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오른쪽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거 이름값이 떠요. 이렇게 옵셋 오른쪽 클릭. 그 다음 내용을 엘리에나 네, 안양점 예약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해당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 네, 요구 조건 4가지 있어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을 하세요.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24로 하라.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검정 색깔로 하라. 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조건이네요. 굴림에 24포인트 글꼴 색깔 펼침 버튼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굵게 하라. 네, 진하게 이거 눌러주면 되겠고 굵게. 그 다음에 채우고 노랑은 깡통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이 네 번째 노랑. 자, 조건은 충족됐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도형 안에서의 내용물의 정렬이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예요. 그래서 홈 탭에 맞춤해서 요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요 두 개를 클릭 해줍니다.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자, 도형 제목 끝났고요. 다음 네 번째, 결제란에 대한 조건, 세 번째, 결제란에 대한 조건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대로 나와요. 이 조건이 고정이에요. 이미 ESL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붙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하고 원본 지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출력대를 보시고 저희는 아무 셀이나 해도 되는데 저희 이 작업에 C2부터 F2영역 여기 F3영역 여기다가 결제를 만들 거예요. C2셀 선택하고 확인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사원 팀장 부장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그리고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 확인 두 개가 여기 병합되어 있어요. 네. C2, C3 블록 지정 맞춤 탭에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세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 위쪽으로 한 칸 가나 대각선 화살표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명령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세로 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자가 밑으로 딱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열너비와 행높이 네, 추천입니다. 확인 입력된 C열은 4 그리고 DEF는 7.5 그 다음에 2행은 17.5 그 다음에 3행 사인 또는 도장 찍는 부분은 40으로 요렇게 할게요. 네.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너비값을 4 엔터 DEF 연속 범위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엔터 C의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이 숫자값 말하면 안되나요? 아니요. 네. 눈대중을 하셔도 돼요. 눈대중을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숫자값을 익혀놓으면 빠르죠 작업 속도가.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 상단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있는 복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 대화상자 실행되고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그냥 확인 버튼 클릭 복사가 됐어요. 어디에? 메모리에. 눈에 안 보여요. 1작업 시트 선택한 다음에 H1셀에다가 붙여넣기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두 붙여넣기. 자 여기 라인 맞추고 끈 라인 요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은 네 문제지 살펴보니까 G하고 H 경계선에 여기 있으니까 요 라인이 여기 와야 돼요. 네 그러면 요만큼 네 하다보니까 얘 크기가 약간 줄여야겠네. 자 그림으로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한 다음에 요 조절점을 요 왼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하셔가지고 네 완성하시면 되겠고 굵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네 화면에서 그렇고 인쇄할 때는 굵게 인쇄 안됩니다.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이 작업 시트로 가서요. 네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영역 C부터 F까지 열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싹 지워줬고요.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싹 지워줬어요. 1작업으로 와서 자 조건 7개의 조건이거든요. 이 중에서 3개까지 끝났고요. 네 번째 조건은 고정입니다. 채우기 색깔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 보는 게 수월해요. 오히려 여기 머릿글 영역 예약 코드부터 예약 인원 순위와 그리고 예약 코드와 행사 구분이 주황색으로 채워져 있죠. 이 네 번째 조건이에요. B4 콜론 J4는 B4부터 J4 연속 범위와 그리고 떨어져 있는 셀 네, G14와 H14 주황으로 채워라. 네.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 아까 컨트롤 키 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G4, G14, I14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의 세 번째 거 클릭하면 이렇게 주황으로 채워졌습니다. 됐죠? 네. 네 번째 끝났고요.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H14셀 꼭 H14셀 유효성 검사로 처리하게끔 요거 돼요. 그래서 내용 입력 안 한 거예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면 설정 탭이 제한 대상을 모든 값 되어 있는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리스트 중에 목록을 선택합니다. 목록을 선택하고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져요. 범위가 B5에서부터 B12 영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마우스로 B5부터 B12까지 블록 지정 해서 지정하고 확인 딱 누르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네 요 펼침 버튼이 생겼다. 그죠? 요 펼침 버튼을 딱 누르면 목록이 쫙 떠요. 여기서 첫 번째 거 M0525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첫 번째 목록이 표시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까지 끝났고요. 네, 여섯 번째 셀 서식 설정하는데 G5부터 G12 영역, G의 5에서부터 G의 12 영역을 블록칭한 다음에 네, 마우스 오른쪽부터 네, 바로갈 메뉴에서 셀 서식을 클릭.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표시 형식 탭 클릭한 다음에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클릭. 자, 조건 입력된 숫자 뒤에 명을 표시시켜라. 네, 150, 185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형식 목록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적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얘 안 해도 되고, 첫 번째 기본값 G슬러시 표준 선택해서 형식 입력란 G슬러시 표준 입력되면 끝에 문자가 명입니다. 명. 네, 여기 끝에다가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보다시피 미리 보기에 보다시피 185명 이렇게 됐죠. 네. 입력값이 조정된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형식이 숫자값만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는 명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져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됐죠. 네, 됐고,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점수 주는 문제. E5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름을 홀명이라고 이름 정의하라. 요 이름 상자 E5라는 이름 상자의 내용을 수정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홀명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자, 요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7개 다 충족이 되어졌고,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결제란 뒤에 보면 여기 셀 구분선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이 셀 테두리 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각계 보기 탭의 표시 그룹에서 눈검선 체크를 해제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얗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표서식 작성 1작업은 240점 배점이에요. 이 중에서 100점 네,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140점은 함수 문제 6문제 문항당 배점 20점 돼 있어요. 그래서 120점. 마지막 7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 20점 배점입니다. 자, 140점 네, 차지하는 부분 값계산 영역 네, 풀이 함수 6문제와 조건부 서식 풀이할게요. 자, 먼저 함수 문제는 정보학사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네, 방식으로 함수 마법사 사용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함수의 사용법을 꼭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도움말 참조해서 풀이셔도 되는데, 자, 어쨌든 문제 유형이 1번과 2번 영역이에요. 여기 영역은 첫 번째 셀에 함수지 작성한 다음에 요 자동 체험을 아래쪽으로 끌어가지고 다른 행들은 채우는 형태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고, 3번, 4번, 5번, 6번은 단일 셀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계약일을 구하는데 예약 코드의 두 번째부터 두 글자를 월로, 네 번째부터 두 글자는 일로 하는 2022년의 날짜를 구하라.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함수식은 이퀄 함수명 그리고 갈록구레를 반드시 가져요. 그리고 그 갈로 안에 입력되어지는 쉼표 구분기호로 해서 입력되어지는 함수 인수인데 함수별로 함수 인수 요구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좀 어려워하세요. 함수는 문법적으로 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가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시는데, ITQ 엑셀에서 출제되어지는 함수 문제는 많아야 15개 범위 내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회차에 풀이하는 6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그러면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최소 3문제 이상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함수 문제 몇 개까지 맞춰야 A등급 500점 만점에 A등급은 400점 이상이잖아요. 받을 수 있나요? 네, 한 문제예요. 120점 20점 곱하기 6문제 120점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틀림이 없으면 감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함수 6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춰도 나머지 20점 곱하기 5문제 해서 100점만이 감점이면 400점 되죠.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섯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요 마스터 하시면 시험장에 가시면 3문제는 맞추실 거예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주로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자, 데이터 함수와 미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함수는 개요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데이터 함수는 함수 인수가 3개인데 연, 심표, 월, 심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지정하는 게 2022 뭐 그리고 심표 9 심표 1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치는 2022 하이펑 09 하이펑 01과 같이 간단한 날짜 형식을 출력을 시켜줍니다. 자, 연도적인 부분 자체는 2022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은 2022로 지정하면 되고요. 월 같은 경우에는 예약 코드, 여기 같은 행에는 예약 코드에 요 2글자를 월로 하고, 그 다음 4번째부터 2글자를 1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월이고 얘가 1이다. 문자열에서 중간 뽑아내는 건 미드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월하고 1을 이용할 때는 이 미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개념 설명 들었고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I 5셀 선택하시고요. 2개 함수 조합이면 첫 번째 거는 이퀄 입력하시고 첫 번째 함수 데이트부터 하셔야 돼요. DA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뜨거든요. 여기서 데이트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도 도움말을 안내를 해요. 이 함수 연습이 충분하셔서 함수에 대한 사용법이 익숙하지면 직접 입력하셔서 푸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함수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이 FX 눌러가지고 요 상태에서 FX 요거 누르면 함수 삽입 딱 누르면 함수 마법사 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뜨거든요. 요게 친절하게 요 함수 인수 개수 몇 개야, 그리고 각 함수 인수별로 어떤 걸 요구한다라는 설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쉽기 때문에 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연도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 2022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202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월 부분 자체는 같은 행에 있는 예약 코드에 문제에서 두 번째부터 2글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미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MID 직접 입력하시고 갈로 열기 반드시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 빨간 갈로 꾸리면 묶였죠. 이거 함수네? 라고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 미드를 클릭하세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 딱 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미드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미드 함수는 요거 되어지는 함수 인수가 3개고, 첫 번째 함수 인수는 텍스트야. 네.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를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행에는 예약 코드 셀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럼 B5가 입력됐고, B5에 입력되는 값은 M0525야 이렇게 미리보기로 보이죠? 스타트 NUM은 두 번째부터 이렇게 2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두 번째부터 2글자 22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M0525 문자열에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2글자 뽑아내면 05야 이렇게 미리보기로 보여집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데이트 다시 클릭하세요. 데이트 클릭한 다음에 데이는 마찬가지 미드 함수를 사용하는데 4번째부터 2글자 뽑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요 미드 함수식을 복사를 할까요?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데이에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고, 추출 시작 위치만 두 번째가 아니라 4번째로 4번째부터 시작해서 2글자 4번째부터 시작해서 2글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식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데이트, 미드 사용한 건데 결과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하면 날짜 형식 됐고요. 요 자동체 핸들 요 점을요 마우스로 쭉 아래쪽 12행까지 걸어 놓아요. 자, 중간에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요 채우기 옵션 단추 클릭한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숫자 값으로 바뀌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홈 탭에 표시 형식, 요 표시 형식의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요거를 간단한 날짜로 선택을 하면 이 숫자 값이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날짜로 표시는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요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5셀 선택해서 예약 인원 순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예약 인원 순위는 예약 인원의 내림차주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하고 랭크.eq 함수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8월달에 지금 현재 풀이드리는 게 C형이죠. C형은 3교시 문제예요. 엑셀과 파워포인트와 아래 한글은 시험 당일날 응시자 수가 제일 많은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1교시에 몽땅 다 뭐 엑셀 시험 본다, 2교시에 뭐 파워포인트 시험 본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1교시,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이 진행되어져요. 네, 그 몇 교시에 시험 보는지 라고 하는 부분은 수험표를 시험 일자 기준으로 10일 전에 KPG 자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확인하셨을 때 몇 교시 시험이다,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교시, 2교시, 3교시 모두 공통 문제가 얘가 공통으로 나왔어요. 공통 문제로 입학하고 랭크점 EQ 이용해가지고 내림산순위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 공배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 데이터만 틀리고요. 시험 당일날 1교시 문제, 2교시 문제, 3교시 문제에 요구되어지는 기능적인 부분은 같아요. 네, 그게 같습니다. 함수는 약간 차이 날 수 있어요. 제5세 선택하시고요. 네, if하고 랭크점 EQ 판정은 if예요. 그래서 equal 입력하시고 if 갈로 열기 그리고 fx 클릭 하면 함수인수 대화성대 뜨죠. 조건식 참일 때 실행문, 거짓 때 실행문.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문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문이 세 번째인데, 조건은 뭐냐 순차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약 인원의 내림산 순위를 우선 구하라. 그걸 뭘로 구해야 되느냐? 네, 예약 인원의 내림산 순위는 rank.eq 함수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ank.eq 직접 적습니다. rank.eq 갈로 열기, 네, 하셔야지 여기 빨간 갈로 꾸리면 묶이면서 이거 함수네. 네, rank.eq를 클릭. rank.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함수 인수가 3개예요. 순위를 구할 대상값, 그 다음에 비교 레퍼런스 참조 범위 영역, 그 다음에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행에 있는 예약 인원의 내림산 순위를 구하라. 같은 행에 있는 예약 인원 셀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G5 입력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영역은 예약 인원의 범위 영역 8개 데이터예요. G5부터 G12까지 영역에 입력되어진 값들 중에서 185, 140, 130, 350, 95, 85, 365, 300 중에 185는 몇 등이야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는데, 요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거예요. 이 자동차 맨들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채웠을 때 함수식에 입력되어지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경우에 지금 레퍼런스 영역이 G5:G12로 이렇게 입력되어지는 경우는, 네, 이게 상대 참조 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 참조 수식에 입력되어진 셀 위치 기준이에요. 이 위치 기준으로 해서 G5부터 G10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8칸 떨어져 있는 범위 이렇게 되어지는데, 얘를 채워서 요게 함수식이 입력되어지게 되면 요 함수식 입력 위치 기준으로 참조하는 대상 셀은 하나 왼쪽으로 3칸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4칸, 8칸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참조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엉뚱한 부분이 여기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참조를 해버리죠. 어디? 그래서 이 참조 영역이 고정이 돼야 돼요. 고정이 되려면 현재 레퍼런스로 입력되어진 이 G5에서부터 G12 영역을 블록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를 눌러가지고 열과 행 앞에 달러가 입력되게끔 해야 돼요. 달러가 입력되게끔 수동으로 이렇게 달러를 입력을 시켜줘도 되지만 블록 지정하고 F4 눌러버리면 뚝딱 얘가 이렇게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rank.eq 시험 자주 나와요. 거의 90% 나옵니다. 출제 비중도가, 출제율이 높습니다.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더에서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사순위야 0 입력할게요. 문제에서 내림사순위 구하라. 내림사순위는 큰 값이 1등이에요. 자, 여기 4등이라고 보셨네요. 네. 자, 그 다음에 if를 다시 클릭합니다. 네, 마우스로 if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if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었고요. 순위만 구했어요. 그 순위가 1에서 3등까지면 1에서 3등이라고 표시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1등, 2등, 3등에 해당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구해진 등위가 3 이하있냐 라고 요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3 요렇게 하면 여기 입력됩니다. 네, 구해진 등위가 3 이하야 폴스라고 판정하고 있어요. 아까 4등이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1에서 3위까지 이 순위가 표시되게끔 해. 이 순위요. rank.eq 여기서 복사할까요? rank.eq 여기 rank.eq 함수식을 복사라 해가지고 여기 if 클릭한 다음에 참일대 실행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참일대 실행문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공백을 하라. 네, 1, 2, 3등 외에는 공백은 그냥 상따옴비 묶음.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if하고 랭크점 EQ 이용해가지고 네, 순위가 3등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위를 표시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빈공백. 확인 클릭. 얘는 4등이라서 빈공백이에요. 요 자동차 밴드를 아래쪽으로 쭉 끌어가지고 놓았습니다. 네, 요 채우기 옵션 버튼 클릭한 다음에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1등, 2등, 3등만 네, 동의가 표시되어 있끔 됐어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다연홀의 행사 건수 정의되려면 홀명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값에 건을 붙여라. 네. 자, 함수 문제 몇 문제? 6문제. 6문제 중에 2문제만 2개 함수씩 조합으로 풀고요. 나머지 4개는 그냥 1개 함수로만 뚝딱 푸는 단일 함수 문제예요. 난이도가 쉬워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2급보다 ITQ 엑셀이 쉽습니다. 다이노르 행사 건수는 이 13셀 클릭한 다음에 카운트 if 함수 1개로 풀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꼴 입력하고 카운트 if COU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뜨는데 여기서 카운트 if를 더블 클릭 따닥하면 함수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되어 가로 열기 깜빡깜빡해요. 이 상태에서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하성자 카운트 if 실행되어지면 네, range는 조건 범위예요. 조건에 맞는 셀을 구하려면 범위 입력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연홀의 행사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의된 이름인 홀명 이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E5부터 E12 범위 영역인데 이 E5부터 E12 범위 영역이 홀명이라고 이름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E5부터 E12까지 블록 지으면 자동으로 홀명이라고 네,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요 다연홀 다연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직접 상따옴비 묶음 다연이라고 입력해도 되지만 이게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3이라고 구해졌어요. 다연이 홀명에 입력된 개수는 3개입니다. 자, 요 조건이 구한 결과값의 건을 네, AND 연산자 이용해서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 딱 눌러가지고 하면 3만 숫자가 구해지니까 이렇게 풀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이 조건 충족시켜야 돼요. 뒤에 건자를 붙여라. 요게 이제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끝에다가 AND 연결 연산자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ND Shift하고 7번 키 눌러가지고 그 다음 상따옴표 건,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네, 뒤에 건이라고 3건 이렇게 되어졌죠.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산수연의 예약인은 합계를 구하는데 sumif 이용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E에 14셀 선택하고 이꼴 입력하고 SUM IF SUM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목록에서 sumif 더블 클릭 카운트 if하고 같아요. 네. fx 눌렀을 때 함수 인수가 3개입니다. 얘는 네. 조건 범위 영역 산수연의 예약인은 합계인데 산수연이 네, 행사 구분에 입력 데이터입니다. 그죠? 행사 구분에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자, 요거 머리글 선택하지 않고요. 데이터 하면요. D5에서부터 D12까지 D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 블록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입력값이 산수연인 거 산수연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자,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예약 인원을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약 인원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 G5에서부터 G12까지 요렇게 네, sumif 함수식도 완성이 됐어요. 조건 범위 기준 그리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 산수연의 예약 인원 합계는 270이야. 여기는 추가적으로 뭐 건을 붙여라든지 요구 조건 없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함수 문제의 결과값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오른쪽 정렬 안 해도 되는가?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최대 예약 인원 그 점수 5번 문제는 그 맥스, 민, 라지, 스몰 4개 함수 중에 하나가 나오는 편인데 점수 주는 파트예요. 네. 자, 최대 예약 인원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2의 13세를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꼴 입력하시고 max 갈로 열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굉장히 쉬워요. 네. 예약 인원 범위 영역 예약 인원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갈로 닫기 하시면 끝이에요. G5부터 G12까지 영역 예약 인원 범위 영역 입력하시고 엔터키 이렇게 하게 되면 365가 제일 큰 값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조건으로서 행사 구분에 대한 네, 조건인데 J14셀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예약 코드에 대한 행사 구분을 구하는데 vlookup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J14셀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VL 이렇게 입력하면 vlookup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그리고 fx 누르면 함수인수 대화상자 도움말 얻을 수 있어요. 4개를 입력하셔야 돼요. 함수인수로서. 네. 줘야 할 값, k 번더바 어레이, 그리고 열순번, 그리고 네. 해당 그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줘야 할 대상값은 문제에서 H14를 선택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H14를 마우스로 꼭 찍어가지고 H14가 입력되게끔 하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M0525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느냐 B5셀에 있어요. 그럼 B5부터입니다. B5부터 끝셀은요 H12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H12 이렇게 하시면 다 커버돼요. 네. 자, 선택한 이 범위영역 내에서 문제에서는요 H14를 선택한 예약 코드에 대해서 뭘 구하라? 행사 구분을 뽑아라 이렇게 돼 있어. 행사 구분이 요 선택한 범위영역 내에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첫 번째 열이 예약 코드, 두 번째가 고객명, 세 번째가 행사 구분입니다. 세 번째 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3이라고. 네. 열 순번은 3.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정확히 일치, 폴스밖에 요구를 안 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폴스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은 true인데 폴스 입력하는 것보다 0을 지정하는 게 더 빠르겠죠. 네. true는 숫자값 1, 폴스 대신 0 입력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0 입력할까요? 0 또는 폴스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0을 입력하니까 폴스라고 입력되어지죠. 인식되죠. 네. 요렇게 하시고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네. 6번 거의 100% vlookup 물어집니다. 함수 문제 6번 vlookup 반드시 물어집니다. 확인 됐고요. 네. 자,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끝났고요. 네, 20점 배점으로 해서 120점 파트였습니다. 함수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아까 뭐 뒤에 건자 붙여라 이거 안하면 0점 처리됩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7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 조건부 서식 문제는 문제 풀 때 해당 이 범위영역 있죠. 네. 대상 범위영역 B5부터 J12까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B5부터 J12까지. 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범위 지정을.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예약 인원이 300 이상인 경우에 행전체에 대해서 다음 서식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려고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꼭요.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의 규칙 유형 선택을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할 서식 의자의 셀 결정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반드시 equal 입력하셔야 돼요. equal 입력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예약 인원이 300 이상이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선택 범위에 첫 번째 행에 예약 인원 입력되어진 셀, 심재영 고객의 예약 인원 입력된 셀 G5셀 마우스로 꾹 찍으면 자 자동 입력된 셀 주소는 $G $5입니다. 이건 절대 참조 주소예요. G5셀만 체킹합니다. 다른 행들은 체킹을 못해요. 요렇게 입력을 해버리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5 앞에 $를 지워야 돼요. 5 앞에 $를 이렇게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예약 인원이 3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 연산자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네. 6개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네,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는 꺽쇠 마주보는 거. 자, 이상은 요거니까 네, 크거나 같다. 얼마예요? 300 됐습니다. 수식 완성했고요. 그 다음 이 수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요. 네, 서식 버튼.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네, 글꼴 탭에서 파랑 굵게 적용하라.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현색 끝에 세 번째 파랑. 그 다음에 굵게는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그리고 최종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해서 네. 예약 인원이 300 이상. 이지유, 김재현, 송진아 고객의 예약 인원은 300 이상이라서 3명이라서 네, 굵게 파랑 적용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1작업 풀이 끝났어요. 1작업 풀이 끝났고 다음으로 네.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필터면 서식 문제 나왔어요. 2작업 고급 필터와 표 서식 문제 나왔고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 문제 나왔습니다. 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요. 네, 짝수월과 홀수월
요 이 작업의 문제의 유형은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얘는 반드시 나오고요. 고급 필터와 표서식 또는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 네, 유형이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짝수월에는 8월달 저희 시험처럼 네, 짝수월은 고급 필터 표서식이 나왔고요. 홀수월은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가 나왔어요. 저 9월달 시험 볼 건데요. 네, 그러면은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7월달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고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작업은 2작업이 고급 필터 표서식이 나오면 요게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3작업은 좀 더 어려운 유형인 피벗 테이블, 그리고 2작업이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가 나오면 좀 더 쉬운 유형인 정렬 및 부분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8월 28일날 특별검정 네, 시험 보신 분들은 참고적으로요. 2022년에는 특별검정이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시험이 있어요. 정기검정 문제 유형하고 같은 유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 그리고 3작업은 정렬 부분할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높은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다 좀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2작업, 네, 1작업 시트 B4부터 H12 영역에 복사해서 2작업 시트 B에 모두 붙여넣기 다음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작업 시트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한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고, 너비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열,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H열, HI 경계선 더블클릭 해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요. 예약 코드가 M으로 시작하거나 계약 금액이 10만 이상 자료의 고객명 행사할 예약일은 계약금액 계약금 단위 데이터만 추출하라. 조건 범위는 B14, 복사하시는 B18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꼭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예약 코드가 M으로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계약 금액이 100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기준이 이 필드명입니다. 예약 코드와 계약금 단위, 예약 코드와 계약금 단위. 요거를 복사를 해서 B14에 붙여넣기 하는 게 수월하세요. 예약 코드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계약금 단위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시고, 예약 코드 바로 밑에다가 조건이 M으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M으로 시작은 M하고 별표 입력하셔야 돼요. M으로 시작. 이거 참고적으로 네, M으로 끝나는은 별표하고 M 하셔야 돼요. M으로 끝나는. 그 다음에 M을 포함이라고 조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양쪽에 별표를 묶어주면 돼요. M을 포함. 저희는 지금 현재 M으로 시작이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B15셀에다가 M 별표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100만 이상인데 연결고리가 하거나로 돼 있어요. 하거나는 또는 조건입니다. 또는 조건이라서 이 M 별표 입력한 행과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틀렸다라고 채점되어집니다. 이 케이스는 AND 조건일 때, 네, 연결고리가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여기 같은 행에다 하고, 하거나로 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C16셀에다가 100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 1, 심표 입력하지 말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 지정 끝났고요. 다음 필드 제한이 있어요. 4개 필드. 네, 그러면 전체 7개 중에서 고객명과 컨트롤 키 누르고, 네, 고객명 컨트롤 키 누르고 행사일 예약일은 계약금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셀은 B18셀이에요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자, 고급 필터를 적용할 네, 준비가 끝났고요. 자, 고급 필터로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 한번 골라낼게요.
표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이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세요. 고급을 클릭. 그럼 고급 필터 대상자 실행되어지고요. 결과는요, 꼭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해요.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에다가 B14에서부터 C16 범위 영역 블록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다가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필드 제한 4개 필드 복사부터 선택한 범위 영역 반드시 지정하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 AND 조건 또는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만들기도 만들기잖아요. 네, 샵샵샵샵 뜨는 건 연료비가 좁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CD 경계선 더블 클릭, EF 경계선 더블 클릭해야 요거 내용이 보입니다. 예약 코드가 M으로 시작하거나 계약 금액이 100만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들기도 만족. 그래서 전체 8개 데이터 중에 4개가 네, 조건 만족하는 걸로 걸러졌어요.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서 표서식 굉장히 쉬워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 범위 영역은 B18에서부터 E22 영역입니다. 여기가 고급 필터 결과셀 네, 범위이고 여기에 채우기 없음을 알아. 네. 홈 탭에 글꼴에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채우기 없음 선택.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알아. 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표서식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표서식 누른 다음에 보통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거 이름값이 떠요.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 머리값 포함해서 적용해 확인. 머리걸 행과 줄문행 적용 부분은 기본 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해도 돼요. 기본값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이 끝났어요. 이 작업 배점이 80점 차지합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네, 3작업도 배점 80점. 자, 피벗 테이블 문제 이용인데 피벗 테이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정렬 및 부분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요구 조건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 자체가 딱 고정이에요. 묻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마스터를 하시면 다른 피벗 테이블 문제도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요구 조건 1작업 시트에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작업 시트로 가서 2작업을 풀면서 복사했던 범위 영역인 B4부터 H12 영역 H12 영역 요 범위로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거거든요. 혹시 블록이 해제됐다면 이 블록 잡으셔야 돼요. B4부터 H12 영역 네, 블록 정한 다음에 위에 상단의 홈 탭에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안되게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놓을 위치 새 워크시트 기본값을 바꿔요.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을 바꾸면 위치 입력란이 확인되어져요. 위치 입력란이 활성화되어져요. 위치 입력란 활성화되면 위치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로 3작업 시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셀 B2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3작업 시트의 B2셀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3작업 시트 B2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뜹니다. 네. 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해당 아랫단에 영역 4개 영역 필드, 행, 열, 시그마 값 영역에 필드 배치를 할 건데 문제 첫 번째 조건에 보면 행사 1 및 행사 구분별 네. 행사 1이 행이에요. 행사 구분이 열이에요. 요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열행이라고 읽지 않죠. 행열이라고 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사 1을 마우스로 행에다가 끌어놓아요. 행사 1 필드를 마우스로 행에다 끌어놓고요. 그 다음에 행사 구분별 행사 구분을 열에다가 끌어놓아요. 이렇게 행열 네. 행사 1 행사 구분별은 행사 구분은 열. 그 다음 고객명의 개수를 구하라. 네. 고객명을 여기 시그마 값에다가 끌어놓아요. 고객명을 시그마 값에다가 여기다가 끌어놓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라. 네.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계약금 단위 여기 있죠? 요거를 개수 고객명 밑에다가 끌어놓아야 돼요. 요거를 개수 고객명 밑에다가. 그런데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적용 함수가 합계인데 문제에서는 꼭 평균을 물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합계를 평균으로 어떻게 하느냐. 네. 해당 요 합계 계약금 단위를 클릭한 다음에 가필 설정을 선택하세요.
가필 설정을 선택하면 가필 설정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 함수 이름 목록에서 평균으로 선택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확인 누르지 말고 문제 출력 형태에서 요 평균 뒤에 보면은 콜론 평균 콜론 계약금 그리고 갈록고름이 단위 원이 입력되어 있는데 여긴 없죠. 네, 그래서 요걸 수동으로 입력을 직접 하셔야 돼요. 평균 콜론 계약금 클릭한 다음에 끝에다가 계약금 클릭한 다음에 갈로 열기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렇게 문제지 출력 결과치와 같게 요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입력 같이 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네 첫 번째 조건이 제일 복잡도 있는 조건인데 요 부분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일을 그룹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일 확인해 보니까 날짜별로 묶여 있어요. 9월 3일부터 9월 12일. 자, 이 케이스는 시작이 2022년 9월 3일,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 9월 26일이고, 그 다음에 며칠씩이냐면 3, 4, 5, 6, 7, 8, 9, 10, 11, 12 10일 단위씩 10일 단위로 그룹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당 요 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리고 그룹 선택하세요. 그룹 선택하면 그룹화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서 시작셀 9월 3일, 끝셀 9월 26일 맞아요. 단위 월 해제하세요. 월 해제하고 1을 선택하세요. 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날짜 수에다가 10 요렇게 그룹화 대화 상자 설정 결과는 시작셀 9월 3일, 끝셀 9월 26일, 단위는 1, 날짜 수는 10 요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같은지 9월 3일부터 9월 12일 네 맞죠? 네 됐습니다. 날짜 그룹화 끝났고 다음 행사 구분을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 구분은 회감년, 산수연, 고희연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감년, 산수연, 고희연 순인데 저희는 고희연, 산수연, 회감년이니까 이거 희역 기억 순으로 내립사전 정렬해야 됩니다. 어디서? 열 레이블의 펼치 버튼. 열 레이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텍스트 내립사전 정렬 클릭하면 회감년, 산수연, 고희연으로 정렬이 됐어요.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과 빈셀 별표 2개 표시와 행정하게 지워라는 해당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레이아웃 섹션에서 여기 네, 레이블이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빈셀 표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별표 2개 직접 입력하세요. Shift 키 누르고 8번 Shift 누르고 8키 클릭.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정학계는 지워라 행정학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세요. 요렇게 세 가지 설정하시고 확인하면 됐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에서 네, 이름 바꿔줘야 될 부분이 행레이블과 열레이블, 행레이블은 행사 1, 열레이블은 행사 9분으로 수정하세요. 행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그냥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행사 1. 그다음 열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하세요. 네. 행사 9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 내에서 보면 네, 여기 별표 같은 경우에는 수평 영역이 가운데 돼 있어요. 그 다음 숫자값 같은 경우에는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 범용력을 블록 정한 다음에 두 가지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C 5에서부터요. H 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심표 두 개를 클릭하세요. 가운데 맞춤 그리고 표시 형식 심표 클릭. 이렇게 하면 결과치가 같게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째 피벗 테이블 부분 풀이 끝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마지막 4작업은 그래프 작업이고 배점 100점입니다. 1작업 시트 이용해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고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만 고정적으로 오르져요. ITQ 엑셀에서는 묶은 세로 막대형, ITQ 한셀에서는 3차원 원형만 물어져요. 네. 자, 그러면 출력 형태 아랫단에 있는 요 가로 항목과 범례 이용 참조해서 이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1작업에서요. 1작업 시트에서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6개예요. 6개 6개. 저 입력 데이터 8개거든요 2개 빠지는 게 있어요. 2개. 금순영 여기 고경명 심재영이 빠졌다 그죠? 그 다음에 곽소형, 그 다음에 이지유, 그 다음에 지성아, 그 다음에 김재현, 한은정 빠졌고요. 김재현, 송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작성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3가지 규칙, 정보박사가 정리해드리는 3가지 규칙. 네, 첫 번째, 사용되는 데이터에 표머리글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표머리글도 포함시켜라. 그러면 고객명 얘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한 꾸러미로 묶으세요. 네. 그러면 고객명이 첫 번째 꾸러미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은 이 법내 계약금과 계약금과 예약 인원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자, 파란색으로 제가 선택하는 순서, 고객명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예약 인원과 계약금 머리글만 두 번째, 그 다음에 연속 범위 한 꾸러미로 묶으세요. 네. 심재영 건너뛰고 검수현 순영부터 지성아까지. 그 다음에 요 같은 행 예약 인원과 고객 계약금, 그리고 김재영과 송진아의 예약 인원과 계약금. 요렇게 6개 꾸러미가 나와요. 6개 꾸러미 파악된 대로 선택할게요. 고객명 클릭, 떨어진 새 같이 선택한 컨트롤키 왼손으로, 컨트롤키를 왼손으로, 네, 컨트롤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네, 예약 인원과 계약금, 그리고 심재영 건너뛰고 검순영부터 지성아, 그리고 검순영부터 지성아의 예약 인원과 계약금 마우스로 이거 컨트롤키 누른 채, 한은정 건너뛰고 김재현 송진아와 김재현 손진아의 예약금 인원과 계약금. 요거 연습 약간 필요하세요. 선택이 요 연속으로 쭉 선택해야 되는데 클릭하고 이렇게 쭉 다시 선택을 했다든지 그러면 오류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키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네, 혹시 결과치가 좀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다시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풀이 방법으로 설명드립니다. 네, 반드시 차트 시트 사입하게끔 요구를 해요. 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 시트를 사입하라 이렇게 요구되기 때문에 요 현 상태에서 F14번 기능키 누르세요. F11 기능키, F11 기능키, 11 F11 누르게 되면 앞에 1작업 앞에 차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트 1을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이렇게 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제4작업. 자, 조건을 보게 되면 시트명 순서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요 4작업을 이 3작업 뒤로 끌어 놓으세요. 마우스로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위치 이동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어지면 조건 10개 중에 3개가 충족이 됐어요. 여기 3가지가 충족이 됐어요. 자, 네 번째 조건부터 차트 디자인 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선택하셔야지 위에 차트 도구가 떠요. 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이 요 차트 레이아웃에서요. 빠른 레이아웃 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클릭하고 첫 번째 스타일 첫 번째 거 눌러져 있는데 다시 한번 누르세요. 스타일 1 이렇게. 네.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하고 고정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영역 서식으로도 차트 영역.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에는 굴림을 하세요.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로 하라. 11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채우기 요구가 질감 파랑 박엽지는 요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차트 영역이라고 사각형 풍선글 뜨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서 채우기 펼침 버튼 누르고요. 질감 또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요 질감의 종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에 있어요. 파랑 박엽지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림은 채우기 꼭 흰색 심표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XY가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채우기 단색 채우기. 그 다음에 색깔의 종류는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게 이게 흰색 심표 배경일이에요. 흰색 심표 배경일. 흰색 따로 배경일 따로가 아니에요. 요게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일이에요. 네, 클릭 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조건은 고정이에요. 불변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내용부터, 제목 상자의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제목의 내용은 고희연 및 회갑연 예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네, 글꼴 네,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굴림의 크기 20 수정하시고 그 굵게 눌러주고요. 굴림의 20 굵게, 굴림의 굵게 20 됐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1은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누르면 마지막에 저희가 네, 테마색 채우기 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테두리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채우기 적고요. 네, 테두리 펼치는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으로 하시고, 문제 지금 흑백이에요. 그 색깔 구분이 안 되는데 요 색깔 네,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검정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검정을 안 했다고 털렸다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조건 끝났고 일곱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네, 서식에 대한 조건인데 네 가지 조건이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져요. 첫 번째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반드시 요구되거든요. 선택하기 쉬운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콤보에서요. 네, 예약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예약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시 기능 꺾어 전형, 꺾어 전형이 네 번째 거 클릭. 그다음 보조축 지정하라 반드시 보조축 체크. 요렇게 예약 인원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어 전형, 보조축 체크 확인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은 꺾어 전형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요 포인트 점이 표식이에요. 꺾어 전형을 선택한 다음에 요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에서 깡통 누르시고요. 깡통 채우기 선에 표식을 클릭을 해서 하위 메뉴에 표식 옵션 선택하시고, 표식 옵션에서 마지막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 세모 요구하고 있어요. 세모 선택하시고 크기 궤공값 5를 10으로 꼭 요구를 하니까 10 입력하고 엔터키. 네, 요렇게 표식에 대한 조건 끝났고, 레이블 값 표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요 꺾어 전형에 여기 365 요거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김재현의 예약 인원의 인원수만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자, 그러면은 요 김재현의 요 꺾어 전형 선택된 다른 것도 선택됐으니까 한 번 더 요거 선택하세요. 요거 클릭. 그럼 요거만 선택됐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선택하면 365가 꺾어 전형 오른쪽에 네,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반드시 요구돼요. 요 세로값 주눈금선 있죠. 수평선 선택한 다음에 주눈금선 서식에서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대시 종류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네 번째 게 파선이에요. 파선 선 스타일 파선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해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은 네, 제가 세로 모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비교해가지고 체킹해 볼게요. 자, 하이펀 20만 120만 하이펀 20만 120만 수정사항 없어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실선인데 여기는 없어요. 선이 안 보여요. 세로값 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축 서식에서 선을 실선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아랫단 하단에 있는 X 네, 가로 항목축 금순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도 선을 실선으로. 다음 네, 보조 세력값 축으로 넘어가서 0명, 50명, 400명 0명, 100명, 400명 네, 주단위 간격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선이 안 보이는데 여기 실선이니까 요 보조 세력값 축 선택하고요. 숫자값 보조 세력값 축 선택하고, 마찬가지 깡통에서요 선을 실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축 옵션에서 단위 줄을 문제에서는 100명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00으로 50.0을 100으로 수정하게 되면 네, 완성이 됐어요. 0명, 100명, 400명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래프의 너비가 이만큼 넓어요. 근데 저희는 좁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간격 너비를 219인데 얘를 80으로 80하고 엔터 키 딱 누르면 거의 문제지와 같게 될 겁니다. 네, 됐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제일 요 조건이 많은 7번째 문제 조건 끝났고 8번째, 9번째 남았는데, 8번째는 법내를 출력 형태와 같이 알아. 고정적으로 법내명 변경 알아.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의 법내명은 네, 계약 단위원 예약 인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줄로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계약 단위원이 두 줄로 돼 있어요. 법내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이름 변경해야 될 계열 항목이 계약금 단위원이니까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해당 이름을 직접 입력합니다. 계약금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직접 입력하고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클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네, 9번째 조건은 설명선 사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사입에서 출력 형태가 같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거 최대 예약 인원 요거요. 네. 자, 도형 사입해야 됩니다. 네, 사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 꼭 요 얘를 요구로 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예약 예자 여기서부터 너비값 눈대중 가는 요렇게 사입하시고 마우스 떼세요. 내용 입력할게요. 최대 직접 입력합니다. 예약 인원 그리고 테두리 선택하세요. 요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금 차트 영역 안에 사입된 도형이기 때문에 5번째 영역 서식의 조건에서 차트 영역의 글꼴은 굴림의 1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수정합니다. 홈 탭에 글꼴 꼭요, 네, 굴림으로 수정하세요. 굴림의 11, 굴림의 11 됐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글자 색깔 검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글꼴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체육 색깔 흰색으로 돼 있어요. 깡통은 체육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그 다음에 안에 수평 수직이 가운데 돼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네, 여기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클릭.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거는 요 조절점, 요거를 이렇게 끌고 오세요. 마우스로 노란색 조절점 요렇게 끌고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네, 그래프 작업 100점 배점 완성이 되어졌어요.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A, B, C형을 모두 풀이를 해드렸어요. 8월 28일날 특별검정이 예정돼 있어서 정기검정이 끝나고 그 다음 주차부터 제가 월수금 이렇게 해서 한 15번 모든 과목 올려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8월달 특별검정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8월 특별검정과 9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